앞서 강의에서 이 우주는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는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우리 동양에서는 삼태극, 그리고 서양에서는 666이라고 합니다. 666이라고 하는 이유는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이 동시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형태가 헥사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헥사곤은 아시죠? 정육각형 모양이 헥사곤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세 가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삼태극과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세계예요. 그리고 우주는 이와 같은 헥사곤 형태의 세 가지 세계가 하나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세계는. 여기서 이 세 가지 세계란 공간, 그리고 온도, 그리고 에너지의 세계를 말합니다. 공간의 세계와 에너지의 세계와 그리고 온도의 세계가 삼태극입니다. 이게 666이에요. 이 온도 헥사곤은, 온도의 666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20도 내지 30도쯤 되었다가 갑자기 4도씨가 되면, 섭씨 4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물속 같은데 깊이 있는 물속 깊이가 전부 다 한 4도 정도 돼요. 4도씨가 되면 그것에 육각형 눈송이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추워졌다가 4도씨 했다고 하면 눈송이가 나타나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 공간 제로지대, 공간 제로지대 안에도 헥사곤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간 안에도 헥사곤이 있으니까 육각형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로지대는 공간이 되었든 아니면 온도가 되었든 에너지가 되었든 모두 헥사곤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느 거에 들어가요? 공간, 온도, 에너지 중에 우리 마음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를 들면 공간 안에 헥사곤이 생기면 그 안에는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작용합니다. 이 공간 안에, 여기에도 헥사곤이 어딘가 있으면은 거기서 그 헥사곤에서 빨아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버뮤다 삼각지대 위에 헥사곤 구름이 생기면, 네, 저기가 버뮤다 삼각지대 위에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버뮤다 삼각지대 위에 헥사곤 구름이 저렇게 생기면 그 밑에 지나가던 배나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배가 갑자기 없어져요. 비행기도 갑자기 없어지고. 지금 저 사진은 버뮤다 삼각지대 위에 구름입니다. 저기.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왜 없어지는지.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저기. 그리고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름의 직경은 약 200km가 넘는 커다란 헥사곤입니다. 저기. 우리 한국으로 계산하면은 서울에서 대전 거리쯤 되는 그렇게 큰 헥사곤이에요. 저기. 그 구름으로 돼 있어요. 저기. 저런 게 생기면 그 밑에 배가 지나가거나 비행기가 다른 차원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666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간 제로지대 안에서 빨아당기는 기운이 뭉쳐지면 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666의 진짜 뜻입니다. 이게 666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숨겨왔어요. 옛날에도 알고 있었어요, 이걸. 근데 숨겨왔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알까봐 무슨 사탄의 번호니 이런 식으로다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666은 결국 공간, 온도, 에너지 상태의 제로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 또 온도, 그리고 에너지,
의해서 전부 다 이 만물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근본 세계가 헥사곤으로 작용하듯이 우리 마음 또한 그 에너지는 헥사곤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의 본질은 곧 제로지대입니다. 마음의 본질은 제로지대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 안에 헥사곤이 작용하면은 거기서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로지대는 무극입니다. 제로지대는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지. 거기에 헥사곤이 작용을 하면은 헥사곤이라는 형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헥사곤 형태를 갖추어야 그곳에서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과 우주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또 마음이 사이퍼를 하면 우주 또한 마음에 의해 움직인다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 자체는 제로지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제로지대를 자각하는 것을, 제로지대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을 옛날에 붓다라고 하는 인도의 석가모니는 깨달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지대를 자각하면 깨달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 그 제로지대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 제로지대라는 건 원래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제로지대인데 그걸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는 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지. 깨달음은 이렇게 자의식이 이해한 제로지대가 아니라 스스로 그 상태를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제로지대는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헥사곤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 마음 또한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우리 마음은 헥사곤 형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헥사곤으로부터 나온 에너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상태는 제로지대, 그리고 작용은 헥사곤인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태극은 무극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표현할 때 태극은 무극 안에서 작용한다 라고 우리 동양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그림이 바로 지금 보이는 저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은 무극, 원이라는 건 무극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물결 모양의 곡선은 작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긴 건 끌어당긴다는 거고 이렇게 된 건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그림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극은 무극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표시가 저 동그라미 안에 그려져 있는 저 모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작용할 때 그 형태는 헥사곤입니다. 헥사곤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끌어당기기도 하고 뻗어나가기도 하듯이 우주 또한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끌어당기는 기운이 자의식이 되듯이 끌어당긴 기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아프라삭스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하면 그게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의식입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운이 자의식이 되듯이 우주에 끌어당기는 기운은 블랙홀이 됩니다. 그게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버뮤다 삼각지대 안에 있는 것도 블랙홀이 빨아당긴 거예요. 그게. 또 우리 마음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영혼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이에요. 우주에 뻗어나가는 기운은 화이트홀이 됩니다. 그래서 헥사곤 안에서는 강한 기운이 뻗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용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작용에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마음이라고 하듯이 우주의 두 가지 작용을 사람들은 신, 즉 갓이라고 합니다. 그게 갓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의 작용은 심, 마음 심자입니다. 심, 마인드. 사람의 작용은 심, 우주의 작용은 신, 즉 갓인 것입니다. 아셨죠? 신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신은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사람의 마음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벌이니, 하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니, 아니면 시에 가오니, 신의 가오가 있어서 그렇다느니 하는 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주의 마음은 신, 사람의 마음은 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마치 신의 작용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마치 신의 작용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마음 또한 그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벌 받을 거야. 벌 받으려면 누가 벌을 줄 거 아니에요. 벌을 주는 게 신 아니에요. 그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면 벌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의 끌어당기는 기운은 자의식이 되어 나가 되고, 또 우주에 끌어당기는 기운은 별이 되어, 별, 스타, 별이 되어 천체가 됩니다. 이게 천체예요. 그러나 사람의 뻗어나가는 기운과 우주에 뻗어나가는 기운은 서로 같습니다. 그건 다르질 않아요. 서로 같아서 우리는 이것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우주심은 마인드 오브 더 코스모스입니다.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우주심이 영혼이듯이, 그래서 영혼은 우주의 작용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우주의 작용을 내가 느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랑 같은 거기 때문에, 작용이. 예. 그래서 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걸 알면 서로 신을 아는 거죠, 이게. 신은 알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없어요. 아셨죠? 예. 다만 의식이 없어서 무의식으로 느껴 알 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으로 느껴 아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송가체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우주에 느끼는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느끼는 것, 이것을 알거나 하는 것은 신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신의 작용을 느껴 안다는 뜻입니다. 종교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종교 생겼는데 이건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다시 또 그걸 자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죠. 변해가고 있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인 신을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 마음하고 신하고의 관계, 또 신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왜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신이 있죠.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신의 작용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죠. 결국 신은 작용은 있으나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봤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지 자의식에 꾸며낸 거짓말이죠. 많죠. 이 세상은 자의식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지금까지 인류는 인간의 마음이 신의 작용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신의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걸 무서워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곧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용하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신의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작용이나 신의 작용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사이퍼의 능력입니다. 사이퍼가 곧 신의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론 우주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고 또 우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데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죠. 때문에 우주의 기본 원리나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 우주의 기본 원리나 이치를 모르고 또 무조건 신의 처벌만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본 원리나 이치를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입니다. 여러분이 신이라는 것은 뭐 종교적인 의미의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헥사곤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헥사곤 안에 들어있으면 영원히 안 변해요. 왜냐하면 헥사곤 안의 에너지가 바로 제로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보석들이 다이아몬드, 루비, 또 뭐 사파이어, 이런 값비싼 보석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보석들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그대로 써요.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처음부터 육각형 안에 보관된 꿀 있죠, 꿀. 꿀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맛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온도에 의해서 다 변해요. 온도가 변하면 다 변하는데 꿀만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육각형 안에 보관돼서 육각형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보석들은 안 변합니다. 그 이유는 보석 자체가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게 다 헥사곤이에요. 헥사곤 덩어리가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 우주가 육각형 안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우리 동양에서는 기라고 합니다. 기예요. 기는 빨아당기기도 하고 뻗어나가기도 하고 동시에 갖고 있는 기운이 기입니다. 우리 마음 또한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육각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육각형에서 잠깐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제로지대를 느끼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기운이 약해지면 육각형 형태 또한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형태가 육각형으로 계속 있으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보석처럼. 그런데 기운이 약해지면 육각형 형태 또한 없어지지만 우리는 기운이 약해져서 죽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기운이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기운이 빠져 죽는 현상을 기가 빠졌다고 합니다. 기가 빠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가 쇠퇴하면 여러분들은 육각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신이에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작용인 신 또한 영원히 우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작용은 곧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뻗어당기고 끌어당기는 이 기운 자체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의 고향은 결국 육각형인 것입니다. 생명력의 고향은 헥사곤이에요. 아셨죠? 값비싼 보석들은 이렇게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보석은 모두 이렇게 헥사곤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면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눈, 코가, 입이 달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육각형 형태가 됩니다. 저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크기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첫 모습은 모두 육각형 형태인 것입니다. 저게 지금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지금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저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육각형 안에는 생명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저 안에는 생명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엄마 몸속에 양수라고 하시죠? 엄마 몸 안에 양수가 있어요. 그 양수 안에 애가 있는 겁니다. 양수 또한 분자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는 다 육각형이에요. 분자 구조가. 이렇게 분자 구조가 육각형인 물을 육각수라고 합니다. 그런 걸 육각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렇게 육각형 안에 생명 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저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저 생명력이 눈, 코, 입, 다리, 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저 안에서. 저 안에 힘이 그거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또 계속해서 만들어진 다음에는 엄마 몸속에 육각수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자라는 것입니다. 헥사곤은 이렇게 만물이 창조될 수 있는 생명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든 것은 엄마 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다고. 만든 거는 엄마 아버지는 재료만 제공하는 사람이지 만든 건 우주가 만드는 겁니다. 육각형이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육각형 안에서 생명력이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육각형 안에 생명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 양수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으면서 자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헥사곤 안에는 저렇게 생명력이 저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헥사곤이든지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이 헥사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뻥 뚫린 헥사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뻥 뚫린 헥사곤이죠. 이렇게 뻥 뚫린 헥사곤하고 또 하나는 막혀있는 헥사곤. 즉 엄마 뱃속에 있는 헥사곤은 막혀있는 헥사곤이죠. 저거는. 그러나 양수는 육각수이기 때문에 그건 뻥 뚫려 있는 헥사곤입니다. 이렇게 뻥 뚫린 헥사곤과 한쪽이 막힌 헥사곤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한쪽이 막힌 헥사곤입니다. 저렇게 막힌 헥사곤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키워준 엄마 몸속의 육각수는 뻥 뚫린 헥사곤입니다. 이렇게 막힌 헥사곤은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에너지가 함께 섞여 있어요. 거기 섞여 있어요. 섞여서 보양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양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섞이면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좀 크고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좀 크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조금 작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안에서 막힌 에너지는 여러분들한테 보양 효과를 줍니다. 즉 여러분들을 자라게 해주는 효과를 줘요. 막힌 헥사곤은. 그러나 뚫려있는 헥사곤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함께 있어서 필요한 것은 계속 키워주고 화이트홀이 계속 키워주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블랙홀이 빨아들여 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별 탈 없이 자라게 해준 것이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 안에 들어있는 헥사곤이 여러분들을 잘 자라게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건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은 잘 크게 해주고 그 작용을 한 게 헥사곤이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만 있게 하는 기능을 원상회복 기능이라고 합니다. 엄마 몸속의 육각수는 이렇게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여러분을 자라게 한 것입니다. 잘못된 건 다 없애버리고 잘 자랄 것만 자라게 해준 것. 그게 엄마 뱃속에는 육각수로부터 나온 에너지가 해준 거예요. 그걸 뭐 의사가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그 우주가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주가 만든 겁니다. 사실은. 아셨죠? 엄마 아버지는 자료 제공자고 만들기는 우주가 만듭니다. 다 우주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원상회복 기능이 여러분을 자라게 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계속 자라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빨아들여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헥사곤 덕분에 만들어지고 또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은 모두 신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헥사곤 안의 작용이 곧 신이기 때문에 우주로 봤을 땐 신이고 우리 마음으로 볼 때는 마음이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이 만든 거예요. 헥사곤 안의 작용이 곧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전부 다 신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 귀족들은
어느 나라든지 왕들, 황제들, 이런 귀족들은 온 몸을 보석으로 휘감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슨 멋 부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멋을 부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옛날 사람들은 알 사람은 다 알았어요. 먼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보석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줘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과 그리고 한국의 황제나 임금은 커다란 옥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은 중국 청나라 때 황제가 몸에 지니고 있던 옥입니다. 저건 걸륭 황제 겁니다. 저기 저 옥입니다. 이렇게 옥을 몸에 지닌 이유는, 저걸 몸에다 항상 지니고 있는 이유는, 다른 보석들은 모두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다이아몬드 같은 건 그대로 있죠. 네, 루비도 그대로고 사파이어도 그대로인데 옥이 좀 약간 약한 거죠. 그러니까 옥은 우리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그 색이 변하거나, 그리고 한쪽이 변해 있잖아요. 저게 아마 죽을 때쯤이 됐을 거예요. 아마 저기 보면 용도 그려 있고 그래요. 저게 용의라는 건 황제를 뜻하는 거죠. 예. 그 색이 변하거나 아니면 금, 크랙이 가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기 금이 가면 죽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곧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저걸 전부 다 황제들이 차고 다니는 거예요. 목에다 걸고 다닌 거예요. 뭐 멋부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옥이 우리 마음과 연동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동작용이라는 건 뭐냐 그럼? 즉 옥이 갖고 있는 헥사곤과 우리 마음의 헥사곤이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옥은 우리 마음의 작용을 받아 반응한 것입니다. 즉 옥도 분자구조가 육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각형의 에너지와 우리 마음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저렇게 몸에 차고 있으면 하나가 돼버려요. 내 마음과 옥의 육각형이 에너지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옥이 내 마음의 변화를 갖다가 미리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황제들이 저런 걸 차고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헥사곤의 에너지는 서로 동화가 돼서 연동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연동작용은 같이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헥사곤이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서로 같아진 헥사곤은 하나가 작용하면 나머지 하나도 그것과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작용을 연동작용이라고 합니다. 서로 연결해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나는 취미 생활이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그래서 아직도 나는 이어폰 꽂고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전자제품들로 가득 찬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런 스튜디오 방에서 낮이고 밤이고 몇 달 동안 열심히 영상 편집과 녹음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일 열심히 할 때는 별로 피곤한 게 더 덜 피곤했는데 그거 할 때 상당히 피곤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 방은 기계들이 너무나 많아서 겨울에도 춥지 않고 훈훈할 정도로 기계열이 아주 많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기계들이 전부 다 비싼 거기 때문에 그 비싼 기계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접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접지를 했지만 그래도 전자파가 많은 그곳에서 나는 쓰러졌습니다. 결국은. 예. 뇌출혈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 그리고 뇌출혈 수술이 끝난 뒤 나는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그건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뇌수술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산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나 스스로가 나의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의사는 내가 망가진 몸을 고쳐는 줄 수 있지만 나를 영원히 살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걸 내가 알고 내 몸은,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생명 에너지가
나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헥사곤 메달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예. 이것이 처음 만드는 그 메달입니다. 이게. 예. 예. 이건 순금으로 만들었죠. 순금은 분자구조가 육각형입니다. 순금도 역시 분자구조는 육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은 영원히 안 변합니다. 그리고 성분 또한, 금은 성분이 유순해요. 성분 또한 유순해서 우리 몸에 나쁜 것을 잘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순금을 이용해서 헥사곤 메달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달 안에는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고 또 그 에너지가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나는 메달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걸 항상 몸에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수술이 끝난 지 18년이 되었지만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메달이 내 몸을 지켜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사이퍼할 때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분자 구조가, 이 금의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보다 이 금의 분자 구조보다 몇 천 배 더 강한 힘을 쓸 수 있게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 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달을 사이퍼 메달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건 초창기 때 만들었는데 초창기 때 만든 건 순금으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모양도 작고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저 녹색은 에메랄드입니다. 예, 사이퍼 메달입니다. 나는 이 메달을 나하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만 만들어줬습니다. 왜냐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면, 이걸 옛날부터 미리 공개했다면, 18년 전에 미리 이걸 다 공개했다면 이 기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이것과 비슷하게 복사하여서 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복사해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걸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의 흐름을 모르고 무턱대고 만들면 뜻밖의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쩌면은 버뮤다 삼각지대도 저런 일이 벌어지듯이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뭔가 여러분들한테 해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어서, 이 안에서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죠.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어서 우리 몸에 탈수 현상 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못 만들면 이것이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처음에 오는 게 이제 변비 증상 같은 것도 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몸에 해가 옵니다. 못 모르고 만들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메달을 비롯하여 반지나 반지죠. 이런 것들은 다 최근에 만든 겁니다. 전에는 메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팔찌, 이런 건 팔찌입니다. 팔찌는 이렇게 다 뚫려고 막힌 것도 있고 뚫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막힌 것만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골든 컬러고 이거는 실버입니다. 또 팔찌나 네. 이거는 사이퍼 메달, 반지죠. 반지는 남자용도 있고 여자용도 있습니다. 이건 남자용이에요. 이건 팔찌입니다. 팔찌도 있고 발찌도 있습니다. 팔찌. 그리고 벨트. 그리고 침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카이스트는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카이스트에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혀 해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이 제품들은 물론 치료를 위해서 만든 의료용 제품들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원상 회복 기능이 있어서 아픈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에너지는 우리 마음과 같은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 이상 꾸준히 몸에 지니고 있으면, 빨리 동화되는 사람은 한 달 정도면 동화가 돼요. 꾸준히 몸에 지니고 있으면 우리 마음과 동화가 되어 몸 밖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마음도 마음이지만 이 안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달은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이걸 밝히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나 몇천 년 전에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헥사곤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왜냐면 이게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 헥사곤이라는 건 2차원입니다. 가로 세로밖에 없어요, 2차원.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 이 높이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벨트인데, 이게 벨트. 이런 벨트 이렇게 높이가 있잖아요. 이 높이는 우리가 볼 때는 높이지만 이게 높이가 아니고 2차원의 헥사곤이 여러 겹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 겹의 헥사곤이 있는 것이지, 이건 3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2차원이 여러 겹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2차원의 헥사곤을 3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냐? 우리가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감히 눈치채지 못하게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차원의 헥사곤을 3차원으로 바꾼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그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는 3차원이에요. 헥사곤은 2차원이지만. 이 피라미드의 꼭지점 아래 3분의 1 지점 안의 에너지가 바로 헥사곤 안의 에너지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제로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 측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초과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를. 그리고 초과학적 에너지가 작용하는 사이퍼, 메달이나 반지, 그리고 팔찌와 벨트, 침대를 초과학적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초과학적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이퍼 메달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몸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사이퍼를 할 때 원하는 것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예, 이 에너지가 끌어오는 거예요. 한 달 이상, 최소 한 달 이상 오랜 기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만 사용해야 됩니다. 잠깐 만지는 건 괜찮지만 차고 있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몸에 지니고 있으면 매달 안의 에너지는 우리 마음과 동화되어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몸 바깥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동화작용을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되면 매달 안의 에너지도 여러분을 불신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매달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달을 안 믿으면 매달도 여러분을 안 믿어요. 동화작용을 거부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화가 됐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부하듯이 매달도 여러분들 거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매달을 믿고 소중하게 간직하면 매달 또한 나의 마음이 되어, 매달도 내 마음이니까 나의 마음이 되어 나를 소중하게 지켜주지만, 이따위가 뭐 이런 게, 이 금덩어리가 날 뭘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야 하는 식으로 무시하면 매달 또한 여러분을 무시하여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옥과 같은 천연석이 해낼 수 없는 막강한 기능인 것입니다.
왜냐면 옥은 여러분들이 위험하면 그 위험을 미리 알려는 주지만, 즉 클렉이 가거나 금이 가서 알려는 주지만, 사이파워 메달은 그 위험을 사이파워 메달이 물리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옥하고 틀리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황제들은 우리 사이파워 메달이 없었기 때문에 옥을 목에 걸고 다녔던 거예요. 옥은 알려는 줘요. 근데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메달은 여러분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횡단보도에 어떤 차가 와서 팍 쳐가지고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떨어졌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메달이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모두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잘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사용하는 법을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예. 물론 사용하는 법을 몰라도 메달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때문에 여러분도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메달과 함께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내 마음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메달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메달도 뭐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하려면.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메달을 향해서, 메달이 어차피 우주에너지가 하는 신의 작용이니까 메달을 향해서 메달을 하느님, 이게 좀 이상한가? 하느님, 오 주여 라고 불러도 좋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 어쨌든 자기가 믿는 걸 하면 돼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또 하나의 나라고 생각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도 좋고, 이걸 뭐 홍길동이 이거 뭐야 길동아, 내가 이번에 어디 가는데 너 무슨 꼭 날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도 좋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원하면 모두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대상을 선택하여 부르면 됩니다. 예. 아니면 only 써나, 아니면 소공자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것은 여기에 내 얼굴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얼굴은 일부러 조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는 내 오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오라가 있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여기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과학적 제품 중에 이 사이퍼 반지는, 이걸 여러분들이 차시면은 이 안에가 육각형이 들어있어요. 이 반지는 항상 자신감 있게, 이거 차면 자신감 있게 자기를 표현할 때 좋고,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할 때 이거 비 멈출 때도 이걸 하면 됩니다. 예. 또 이 팔찌나 이 반지, 팔찌나 이 발찌, 이거 발에다 차도 되고 팔에다 차도 됩니다. 이것은 몸이 아플 때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씩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그런 걸 했는데, 우리 그 맨땅 그 지도사가 이거 한번 빌려준 거야, 하루 동안을. 근데 이걸 빌려가지고 가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아, 이거 차니까 아픈 것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안 아프다고 팔을 막 돌리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잘 믿어지지 않죠. 왜냐면 하루 만에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없어진 게 기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얘가 하루 만에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다 원상 회복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팔찌나 발찌는 몸이 아플 때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퍼 벨트,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 벨트를 차고 다닙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차면 이제 다른 벨트를 못 차요. 예. 그래서 다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벨트는 원기를 충전시켜서 보다 활기차게 건강한 삶을 사는데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이 벨트를 차고 있으면 다시 40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상시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고, 남자용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찰 수도 있고 밤에 잠잘 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여자용 벨트인데요. 여자용 벨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남자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색도 있고, 이렇게. 이건 은입니다. 은으로 만든 거. 이 벨트를 차고서 자면은 깊은 잠에 빠져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다 깊은 잠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안 빠지기도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자고 자면은 아주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예. 나도 잘 때는 이걸 차고 잡니다. 그리고 잠도 금방 자요. 그리고 이걸 차고 자면은 소화력도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가 안 됐던 분들은 이거 차고 자면 금방 또 소화가 잘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정기력이 약하면 헥사곤 침대에서 자면 됩니다. 저 침대도 한번 맛을 들려놓으면은 중독성처럼 피곤하면 저 안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 인류는 이 부와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삶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공산주의도 있었고 또 사회주의도 있었으며 그리고 군주가 통치하는 왕이 통치하는 전제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며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뭐냐면 개인이 스스로 잘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가 그거예요. 자기 개인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잘 되면 그게 적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전제주의는 그게 아니죠. 그거는 공산주의나 그거는 당이나 아니면 나라나 아니면 왕이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무슨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하는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려면 즉 사이퍼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나라나 통치자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하여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나라가 먹여 살리는 나라도 있어요. 갑자기 석유가 많이 나왔다던가 그럼 나라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돈을 안 받으니까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통해 잘 사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언젠간 다시 망합니다. 그런 사회주의도 또 그렇게 왕이 나라가 먹여 살리는 건 다 망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영혼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사이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건 사이퍼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는 건 사이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사이퍼를 사용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나라가 해주는데 이런 데는 그 필요가 없죠. 공산주의는 모두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저 소련도 망했어요. 사회주의나 군주주의 또한 큰 발전이 없습니다. 저 이북도 보세요. 저거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저 거지죠 저것들이. 저 나라도 아니죠. 예.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 개인의 영혼을 말살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저 이북은 완전히 다 말살시켜버리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미래는 사이퍼 시대가 될 것입니다. 네. 인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망해가고 있죠. 지구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썩어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자기만의 세상을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저게 이 세상인 줄 알아요. 이런 걸 몰라요. 어른이라도 모르는 거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않았으면 몰라요. 한마디로 인간은 현실을 바로 보는 현시안이 부족한 것입니다. 현지에 있는 자체를 못 봐요. 자유라는 게 뭔지 몰라요. 못 봤기 때문에. 저게 세상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인간들은 삶이 그래요. 짐승보다 조금 낫다 이런 얘기죠. 예. 때문에 앞으로는 유나이티드 헥사곤에서 기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감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현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이퍼 교육을 통해 원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있는 세계 안에서 있는 것을 통해 살아왔다면 있는 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생각이 원하는 세계를
생각이 원하는 세계, 여러분들의 머릿속 안에 있는 이미지가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사이퍼워입니다. 사이퍼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건강과 그리고 부 그리고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이퍼워는 여러분들의 건강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개인적인 행복과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 지구를 우리 모두는 사이퍼워를 통해 꼭 지켜야만 합니다. 이 지구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위험해요. 공기도 위험하고 모든 게 다 위험해요. 그리고 사이퍼워는 어쩌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무기 가운데 가장 무섭고 또 평화적인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퍼워도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특히 이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류나 지구가 해가 되어도 괜찮다고 서슴없이 망가뜨리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뭐 나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뭐 인간도 죽는 거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또 이 지구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이 강의를 잘 듣고 꼭 사이퍼워를 배워서 여러분 개인의 가족과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이 지구를 지키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사이퍼워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